안녕하세요, 카키마니입니다. 인기 모델 현대 아반떼 페이스리프트가 공개됐습니다. 와, 게다가 심지어 훨씬 더 예뻐졌습니다. 와, 어떤 분들은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이건 좀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공통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또 모르겠네 이러실 것 같아요. 지금 1866만원부터인데 이거 2천만원 넘어가면 살짝 걱정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300만원을 만약에 올리게 되면 풀옵션 다 넣었을 때 3천만원 선을 넘어가요. 현대차에서 가장 저렴한 세단이다 보니까 아반떼의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페이스리프트 하길 잘했다 이런 분도 계실 것 같고, 이거 내가 지금 계약해 놨는데 왜 페이스리프트를 해서 갑자기 돈을 더 달라는 거야? 이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희는 우리 아반떼 이거 진작에 팔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이러다가 1년 만에 구형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고, 저희는 슬프고 여러분들은 기뻐하실 현대차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이거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는데 그것도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전면부 꽤 마음에 듭니다.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부품은 뭐 페이스리프트답게 바뀌었습니다. 일단 보닛은 그대로 놔뒀고요. 팬더, 그릴, 범퍼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플라스틱 부품만 바꾸면서도 큰 변화로 느껴지게끔 디자인이 잘 됐습니다. 일단 헤드램프가 바뀌었어요. 헤드램프는 기존에는 눈이 이렇게 치켜 올라간 것 같이 이런 느낌이어서 저는 정말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일본 사무라이2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게 조금 저는 거슬렸는데, 이전에 그 애매했던 곡선을 이번에는 조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만들었어요. 요즘 현대차 일자 램프를 살짝 떠올리기도 하고요. 왜냐면 아반떼 라인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어야 되는데 요 일자 램프 같은 느낌을 잘 만들어냈네요. 이 램프 속의 디자인도 굉장히 멋지게 잘 된 것 같고요. 일자처럼 보이는 요 가운데 부분, 요 부분에 램프 들어올 거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램프가 아니에요. 그러면 크롬이겠네? 크롬도 아니죠. 크롬도 아니고 램프도 아닌 요런 거, 플라스틱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거, 요거 뭐냐 요런 식으로 왜 하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해요. BMW의 요번에 새로 나온 X7의 뒷모습을 보면요, 가운데에 이렇게 크롬 라인 같이 생긴 게 삭제되고 거기에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이고 그 안에 크롬이 들어간 거, 요런 형태로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장점은 요 크롬 라인을 정말 얇게 쓸 수 있다고 해요. 얇게 쓸 수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 플라스틱은 뭐야? 플라스틱 자체가 두껍잖아. 아무튼 뭐 요즘 디자인 추세가 이러니까 그렇다 치죠. 일자 램프 같은 느낌을 살짝 주면서 소나타나 그랜저급은 확실히 아니다라는 그런 급 나누기를 딱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신기한 건 이 헤드램프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가 헤드램프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건 페이스리프트에서 거의 없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왜냐면 램프라는 건 원래 보닛에 딱 붙어있는 거예요. 근데 보닛을 바꾸는 건 이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보닛을 페이스리프트에서 바꾸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거기에 램프가 붙어있네? 그럼 이 램프를 어떻게 바꿔? 당연히 못 바꾸죠. 근데도 똑똑하게 잘 바꿨습니다. 잘 보면 보닛하고 램프를 딱 붙이는 대신에 램프를 살짝 띄웠어요. 그러니까 팬더가 그만큼 들어오게끔 팬더를 더 집어넣어서 램프를 더 낮게 이렇게 바꿀 수 있었는데, 보통은 매끈하게 그냥 착착착 이렇게 해서 파팅 라인을 최소화시키는 게 자동차 디자인의 요즘 추세거든요. 근데 이게 파팅 라인이 매끈하지 않고 여기 라인이 하나 있고 하나 있고 하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묘하게 나옵니다. 저는 이런 식의 디자인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페이스리프트니까 나올 수 있는 아주 희한한 라인입니다. 멀리서 보면 안 보인다고? 약간 매지가이 같은 거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보이나? 매지가이 하니까 순간적으로 페라리인 줄 알았어요. 매지가이를 하면 차가 갑자기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도 들고 좋네요. 자, 그리고 깜빡이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릴 사이에 대충 집어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이게 뭐예요? 뭐 눈곱이야?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제는 훨씬 더 존재감 있게 제대로 그릴에 탁 이렇게 박혀 있네요. 나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도 가장자리 깜빡이가 있으면 더 좋은데, 하지만 어쨌든 취향 차이인 걸로. 자, 그리고 엠블럼도 조금 바뀌었어요. 지난번 아반떼 엠블럼은 이게 너무 뻘떡뻘떡하면서 너무 시선 강탈이었죠. 포터에 들어가는 것처럼 큰 엠블럼을 여기다 그냥 뻑 박아주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엠블럼의 높이가 좀 얕아지고 얇은 엠블럼으로 바뀌면서 훨씬 더 나아진 것 같네요. 저는 여기에 컬러도 조금 다르게 넣을 수 있다면 뭐 블랙이라든지 이런 것들 넣어도 꽤 멋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 아반떼 이 그릴이 하나로 그냥 너무 매기같이 이렇게 와 이렇게 빡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이제 위아래를 두 개를 나눠서 반반으로 이렇게 샤프한 느낌으로 바뀌었네요. 저는 전의 느낌도 좋았는데 어쨌든 이번 느낌도 뭐 나름대로 괜찮네요. 그릴 안쪽에 들어가는 그 부분도 기존에는 약간 듬성듬성한 느낌이었는데 그것도 더 디테일하게 손봐서 더 멋있어졌습니다. 촘촘해지기도 했고요. 근데 그거는 윗부분만. 아니 윗부분 이렇게 디테일하게 막 예쁘게 했으면 아랫부분도 그래야지. 아랫부분은 뭐 그릴 아니야? 이거 뭐 네 그릴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이 살짝 드는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은 성의가 지금 넘치거든요. 아래쪽은 그냥 너무 싸구려 느낌으로 이렇게 대충 마무리된 느낌이 있어요. 일단 이 검정색 이 재질감을 실제로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고급스럽게 느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 테두리 부분을 보면 굉장히 성의가 가득합니다. 여기 디테일 한번 보세요. 아래쪽에 톡 튀어나온 이런 부분,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안쪽으로 에어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이것도 굉장히 멋지기도 하고요. 범퍼 디테일, 이 주변의 디테일은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기존 아반떼 굉장히 똑똑하게 잘 디자인 됐거든요. 이 차가 굉장히 낮으면서도 너무 바닥에 붙지 않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잘 했는데, 이번엔 그거보다 조금 더 범퍼를 낮추고 싶었던 것 같아요. 더 낮은 느낌이 들게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두루두루 막 탈 수 있는 차이기 때문에 이걸 막연히 막 낮출 수가 없죠. 뭐 예를 들어서 페라리나 뭐 람보르기니 이런 건 그냥 바닥에다 깔면 돼요. 근데 이거 바닥에 깔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속 방지턱에서 다 걸려요. 뭐 주차장 들어가는데 바닥에 걸려요. 이런 얘기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낮춰서 공기역학을 더 좋게 하고 싶었겠지만 그렇게 못했고, 여기까지 낮추고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두루두루 막 탈 수 있도록, 어쩌면 고무, 어쩌면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검정색으로 잘 보이지 않게 에어댐을 밑쪽에 더 붙여놓고 있네요. 근데 기존 아반떼에서 좋았던 부분이 사라진 것도 있습니다. 기존 아반떼는 전면 아래쪽에 이런 면들이 조금 무리수지만 약간 독특한 면들을 가져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차의 옆면 디자인이 너무나 독특하기 때문에 측면에 이 삼각삼각한 이런 캐릭터 라인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런 식의 자동차는 기존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디자인이 전면에서도 연관고리가 뭔가 있어야 된다 해서 이 아래쪽에 이런 식의 면을 썼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 없죠. 측면은 난 모르겠고 그냥 앞부분만 떼놓고 봐도 멋있어야 돼, 이렇게 디자인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부분이 그냥 떼놔도 멋있게 이렇게 디자인 된 것 같고, 옆과 앞은 그냥 다른 차 아니야? 그런 생각이 살짝 드네요. 자, 그리고 여기 그릴 보면요, 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카메라가 톡 튀어나와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죠. 이전 같으면 준중형급에서는 상상도 못할 이런 어라운드 뷰 전면 카메라가 들어가네요. 그런데 너무 싸제같이 톡 튀어나왔어요. 현대차가 이 전면 카메라 위치를 너무 한가운데로 딱 고집하고 있는데 조금 옆으로 옮겨도 좀 낫거든요. 한가운데면 어떻게 느껴지냐면 정동남씨 같아요. 그러니까 한가운데 딱 점 있잖아요. 그런 느낌 살짝 드는데, 기능상의 문제만 없다면 조금 옮기거나 톡 튀어나온 거 좀 안쪽으로 좀 집어넣어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릴이 뽕뽕뽕 뚫려 있잖아. 거기 숨기면 되지 않나? 자, 어쨌든 현대차 페이스리프트, 요즘 보면 페이스리프트 하는 경우에 선을 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번 아반떼의 전면 페이스리프트, 합리적이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딱 필요한 페이스리프트를 잘해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기존 아반떼는 여기 끄트머리를 보면 파팅 라인이 벌어지면서 이게 제대로 맞출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 서비스 센터에서도 못 고쳐요. 이거 뭐 손가락이 쑥쑥 들어가는데, 이제는 이렇게 바뀌고 나면 훨씬 더 깔끔하게 떨어질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측면으로 넘어가 보죠. 당연히 측면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디테일이 조금 달라졌네요. 약간 멋져졌어요. 그동안 정말 아쉬웠던 부분, 뒷부분이 제일 아쉬웠거든요. 저는 이 창 뒷부분 폰터글래스가 있을 것 같은 자리에 플라스틱으로 덮개가 있었는데, 근데 이게 무광으로 플라스틱이 있었어요. 이게 아주 이상했거든요. 차에서 나머지 도장된 부분은 반짝반짝반짝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눈에 정말 잘 띄는 부분, 뒷좌석에 들어가려면 무조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도장 안 한 것처럼 너무 싼티 났어요. 근데 요번에 이게 하이글로시로 바뀌었죠.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부품을 바꾸니까 여기서 아랫부분의 크롬도 여기 액센트를 줬네요. 이왕 하는 김에 요 정도 해주는 거, 요것도 굉장히 멋지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꾸면서 이 하이글로시 요것만 바꿀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디엘로 라인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요 윈도우 테두리, 요 테두리도 하이글로시로 굉장히 통일감 있게 이렇게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진짜 진작에 왜 안 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휠도 지금 바뀌었죠. 휠이 지금 보면 삼각형 요 느낌이 딱딱딱 보입니다. 삼각 이 아반떼의 느낌을 그대로 살렸죠. 휠 사이즈는 17인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좀 아쉽습니다. 1인치만 더 키워도 훨씬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전측면에서 봤을 때 타이어가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특히 뒷 타이어가 너무 안으로 들어갔어요. 면에 딱 맞아야지 이게 예쁜데, 이건 뭐 튜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 조금 더 보죠. 네, 후면부 크게 바뀌지 않았고요. 아래쪽 범퍼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N9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스포티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일단 하단부 하이글로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게 눈에 띄네요. 가짜 머플러 이전에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습니다. 머플러 없애는 대신에 아래쪽에 디퓨저 4개 빡빡빡빡 선을 쫙쫙쫙쫙 그려졌어요. 물론 이거는 실제 디퓨저 역할은 아니고 그냥 디자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여기 크롬 장식이 스포츠카처럼 이렇게 디자인을 멋지게 했네요. 아반떼 기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위쪽 램프에 요렇게 꽂혀 있어요. 그래서 시선이 그냥 빡 꽂히는 거죠. 이게 너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아반떼가 약간 가라앉아 있는 차인데 이렇게 들려 있는 차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쪽 램프에 너무 집중되는 거, 요 아래쪽으로 좀 이렇게 분산시켜주고 아래쪽을 좀 눌러주는 효과, 이런 걸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 반사판 길이도 오히려 더 길게 해서 차가 더 안정감 있게 보여지는 효과도 주고 있네요. 굉장히 적절한 변화고 큰 돈 들이지 않고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차를 바꿔주고 있습니다. 이 크롬 부분이 어떤 소재가 될지는 살짝 걱정스럽긴 한데 뭐 그렇게 고급스러운 크롬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뭐 잘 만들어 주셨겠죠. 여기 하나 더 바라는 게 있다면 LED 램프 아반떼는 지금 괜찮아요. 예쁩니다. 그런데 LED가 아닌 깡통 모델 같은 경우에 가운데 일자 램프 부분이 그냥 플라스틱으로 두껍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두껍게 넣을 이유가 뭐가 있나 싶어요. 너무 싼티 나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급 떨어지지 않게 어차피 불 안 들어와도 되니까 이렇게 얇은 플라스틱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는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이 악명 높던 이 가운데 부분에 이 손잡이인지 뭔지 모르게 하는, 정말로 옆사람과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을 느끼게 하는 이 넘사벽 손잡이, 이거 그대로 남아있네요. 요거 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국민 모두의 염원이었는데 이거를 안 없애주네요. 당연합니다. 금형비는 소중하니까요. 하나 만들어서 최대한 울거먹는 게 자동차 회사들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시트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잘라지는 요 패턴 형상이 바뀐 건 아니고 이 소재의 표면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금형은 바꾸지 않으면서 분위기는 최대한 바꿔보려고 한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사이드 볼스터를 보면요, 여기 아반떼 레터링이 써 있습니다. 왜 굳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차를 탔는지 모를 수 있어요. 이 차 타다 보면은 내가 차가 열대인데 오늘은 무슨 차 탔지? 내가 하다가 이렇게 딱 보면은 깜짝이야, 내 차 아반떼였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놓은 그런 장치로 생각됩니다. 크리스토퍼 놀란의 메멘토 같은 영화에 나오면 참 좋을 기능인 것 같아요. 여기 현대차 보도자료를 보면요, 신규 바이오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세이지 그린 컬러 가 적용됐다고 써있는데, 이게 그린이었어? 잠깐, 이게 그린인가? 생명 테스트?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린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래? 현대차가 말하는 그린이 실제로 그린으로 느껴진 적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금색 드레스, 청색 드레스 논란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색깔의 시트인 것 같습니다. 이건 회색인가 그린인가? 아무튼 현대는 그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얀색 시트보다는 훨씬 더 안정감 있네요. 하얀색 시트, 하얀색 인테리어는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굉장히 궁금점이 하나 생기죠. 기존에는 이 시트 색깔이 흰색이면 이 가운데 이 넘사벽 기둥도 흰색이었어요. 그리고 넘사벽 기둥은 두 가지 컬러가 있었죠. 검정색 아니면 흰색. 근데 지금 갑자기 그린이 나오면 세 가지가 되는 건가? 아니면 흰색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린과 검정만 남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차에 이 기둥이 그린이고 싶진 않은데 다들 그린 좋으세요? 뭐 그린 좋아하시면은 이거 좋을 것 같고. 자, 어쨌든 이 인테리어 정말 알 수가 없고요. 나중에 가서 직접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페이스리프트 대체 왜 한 거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기존 디자인 좋았잖아. 판매량도 괜찮았고, 아니 우리 아반떼는 도대체 어떻게 팔라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 아반떼 페이스리프트를 한 이유는 아마 미국 시장에서의 부진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서 아반떼 판매 원래는 대단한 거였습니다. 그 대단한 토요타 코롤라를 씹어먹는다고 하던 차가 바로 아반떼였어요. 가장 인기 있던 자동차. 아반떼 MD 시절에 아반떼 얼마나 팔렸나? 2013년 판매 대수를 보면요, 24만 7,900대. 아니, 24만 대 팔았어. 와, 대박입니다. 2016년 얼마나 팔았나? 아반떼 AD 20만 대를 팔았습니다. 와, 우리가 그렇게까지 욕하던 삼각대 연간 17만 대 팔았어요. 아니, 그 삼각대도 17만 대를 파는 시장이었어? 대단합니다. 대단했는데 이번 신형 아반떼 얼마나 팔렸나? 2020년에 나왔거든요. 나오자마자 신차 효과 는커녕 10만 5천 대밖에 못 팔았어요. 아니, 이게 삼각대보다도 안 팔렸다고? 물론 디자인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이 차가 가격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오를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테리어에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등등등 요인들이 너무 많아. 현대차가 제값받기 전략을 펼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더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비싸면 아반떼를 왜 사? 그렇게 비싸면 현대차를 왜 사?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럴 거면 도요타 사지. 도요타 코롤라는 이렇게 생겼는데 코롤라 괜찮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물론 아반떼 인기가 줄어든 게 아니고 세단 인기가 줄어든 거야. 뭘 모르시네. 현대차는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작년 아반떼 경쟁 모델들 판매 순위를 보면요, 아반떼와 엎치락뒤치락 했던 토요타 코롤라 판매 대수 22만 대입니다. 미국 전체에서 11위. 어우, 엄청 잘 팔리는 거죠. 그러면 혼다 시빅 같은 경우는 풀체인지를 하면서 망했죠. 판매량이 1년 만에 요번에 반토막이 났어요. 완전 망했다고 하는 혼다 시빅이 25위입니다. 그런데 아반떼는 28위. 혼다 시빅보다도 안 팔렸어.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시빅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아반떼 이렇게, 잠깐, 시빅 괜찮아 보이기도 하네. 아, 이거 제칠 수 있을까? 아, 걱정스럽기도 한데 제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정면으로 미국 시장을 겨냥했습니다. 현대차에 아반떼만한 차가 없거든요. 현대차가 지금 중국 시장 판매 굉장히 어렵고 미국 시장이 거의 현대차의 해외 수출의 가장 핵심적인 시장인데, 물론 투싼이 어느 정도 방어해주고 있어요. 근데 아반떼라고 하면 현대차 전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지나치게 잘 먹히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여기서 벗어나서 글로벌 시장에 걸맞는 보수적인 디자인으로 바꾼다. 이것이 바로 이번 페이스리프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번 페이스리프트로 보는 현대차 전략, 세계의 시장에서 잘 먹혀 들어가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현대차 한국 시장만의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세계의 자동차 회사, 아반떼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이 세계인의 것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바라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디자인 마음에 드세요? 구형이 더 좋아? 잠깐, 근데 300만원이 오르면은 이번 차 탈 거예요? 페이스리프트하고 300만원을 올릴 게 아니라 지금 페이스리프트를 안 하고 300만원을 깎아주면 어땠을까?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잘 팔렸을 것 같은데, 차가 안 팔리면은 가격을 낮춰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이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